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이처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진정한 친구도 그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프랑스인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세계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 사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현 상황을 그래픽화한 모습과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파스타를 희화한 일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가 현 사태를 이탈리아 파스타에 빗댄 농담을 SNS에 올려 이탈리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인데요. 아이 웨이웨이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 사태는 파스타와 같다. 중국인이 발명해서 이탈리아인들이 세계로 퍼뜨렸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탈리아인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냐오차오의 설계에 참여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7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어린이도 해서는 안 될 철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올린 사진을 접한 이들은 대부분 재미없다, 적절하지 않다, 남의 비극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다, 그런 농담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프랑스도 합류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프랑스 한 민영방송이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피자를 소재로 현 사태 확산을 풍자하는 방송을 내보내 이탈리아에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가 나폴리 피자를 공개적으로 먹으며 사과했지만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계기는 프랑스 민영방송 카날 플러스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피자를 소재로 현 사태의 확산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피자를 준비하는 한 음식점 요리사가 기침을 하더니 초록색 물질을 피자에 내뱉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국기색인 초록색과 흰색, 빨간색의 현 상황의 피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사회에서 사태가 악화되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풍자극의 소재로 활용한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풍자 프로그램이 매우 무례하다고 비판하면서 제작진을 이탈리아로 초대해 그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할 피자를 대접할 것이라고 비꼬며 고통을 겪는 이탈리아 국민을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자의 본고장인 나폴리 당국은 해당 방송이 지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반발이 확산하자 프랑스 방송사는 문제의 영상을 자사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주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크리스티앙 마세 주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를 초청해 로마 중심가의 유명 나폴리 피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마세 대사는 프로그램 내용이 프랑스 정부와 국민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이탈리아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프랑스 풍자방송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현 사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들의 고통을 희화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모나리자도 격리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레스토랑과 카페, 극장, 필수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와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만약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를 문 닫도록 했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영하지만 정부는 도시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지만 행사와 모임은 연기되며
프랑스는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들에게 투표할 필기구를 투표장으로 직접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도 무기한 문을 닫았습니다. 에펠탑 관리 트윗 계정 라투어 에펠에 따르면 에펠탑은 무기한 개장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관람권을 예매한 경우는 전액 환불해줬습니다. 이 조치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침이 나온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 사태가 프랑스에서 최근 100년간 일어난 보건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문을 닫았으며 언제 재개장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매년 루브르 박물관에는 전 세계에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소조차 폐쇄될 정도로 사태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 유럽 그 어느 곳도 국민들의 건강 상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들의 상황을 희화시키면서 풍자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으로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국가의 모범이 되어 찬사를 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위 인사는 한국의 현 상황의 대응에 대해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격적인 검사와 종합적인 대처로 국경 봉쇄나 강제적인 이동 없이도 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현 사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전면적인 국경 봉쇄나 이동 제한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현 사태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검사, 격리, 접촉자 추적, 치료 등 종합적인 억제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검사하고 접촉자를 추적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가 하는 국경 봉쇄 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경 봉쇄가 단기적으로는 병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연하여 오늘날 유럽은 모두 다 봉쇄되었는데 그것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현 사태의 백신 개발 과정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치료약과 백신의 임상시험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올림픽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선을 위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BBC 또한 한국이 고전하는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민주주의 강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CNN은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확산 전파 규모를 가리고 진행 방향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준다며 바로 이런 차이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격차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많은 25만여 명을 검사했다며 한국에서는 안내문이나 진료소 무료 검사들이 일반적이며 한국의 확산 규모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이 덕분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외신들은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발열 체크와 검사를 하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독일 유명 주간지인 슈피겔은 한국에는 테스트에 10분도 걸리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전국적으로 50개소가 넘는다며 이 검사는 무료이고 한국의 보건체계가 이 의료검사에 들이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외에 미국 CNN, ABC, MBC, AFP 등의 언론들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지금은 미국, 독일, 영국, 호주,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초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검사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국도 이 검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개설을 설치했으며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일본도 보건당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결국에 도입했습니다. 니가타시, 아이치현, 나고야시 등 지자체들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자 화장지와 생수, 식량, 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젊은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세계인 여러분들, 지금 남의 위기를 보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아픔을 유머로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들, 제발 한국을 따라하세요. 묻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하세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알려주면 뭐예요. 따라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실천해주세요. 손도 좀 씻으시고요. 좀 제발 좀.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전 세계가 뭉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지난 2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참가한 기자들은 예상대로 올림픽 취소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올림픽을 조직하는 것이지 취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입니다. 네,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에도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긴급사태 발령이 내려진 일본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려면 복잡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해야 하죠. 일본 당국에 따르면 그와 관련한 첫 번째 각본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회견에서는 무관중 개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그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또 관객의 입장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IOC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를 거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개최는 전면 부인했지만 무관중은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참가 선수들의 의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 돈입니다. 막대한 중개권료와 스폰서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바흐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는 연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의 성공이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사실상 무관중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올림픽이 관객 없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흐 회장과의 화상 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것입니다. 모리 회장은 굳이 무관종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두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상 이번처럼 논란이 많은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의 취소를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이었죠. 보도를 확인한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서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다, 확실히 부정하겠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직위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도쿄도, 조직위, IOC 등 모든 관계기관이 개최에 완전히 주력하고 있다. 조직위는 올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계속 준비하겠다. 외신의 보도에 이토록 빨리 대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최를 지지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올해도 무산될 경우 개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인데요. 지난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카하시 하루유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진행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면 우리는 커다란 탄력을 받을 것이다. IOC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자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SOS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SOS를 보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올림픽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요? 지난 28일 스가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쿄올림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전화 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올림픽 관련 대화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거절에 가깝습니다. 하루유키 이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최 여부는 오로지 미국에게 달렸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IOC는 올림픽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다.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IOC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버렸네요. 이에 IOC 대변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유키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유감이다. 미국 올림픽 선수단의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 내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이다. 현재 올림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개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27일 일본 교토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대세가 올여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몇 달간은 우리가 어떤 진전을 이뤄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이 잘 풀린다면 올림픽 개최도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본질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바로 백신의 보급이죠. 게이츠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에 약 2조 원 가까이 기부하며 적극적으로 백신 보급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은 빌 게이츠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더욱이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백신을 효율적으로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테스트 대회를 겸해 3월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수영 올림픽 최종 예선을 5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본무대를 앞두고 대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 대회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회였죠. 하지만 긴급사태 발령과 더불어 스포츠 입국 특례 조치 중단 등으로 개최가 어려워졌습니다. 3월 예정이었던 대회가 5월로 연기된 건 꽤 치명적입니다. 올림픽이 7월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크게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올림픽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